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중국과 분쟁을 치르고 있는 주요 국가에게 최신의 T-14 아르마타 전차를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전차의 주포를 세계 최대급인 152mm 구경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현재 배치 중인 T-14 아르마타 전차의 주포를 현존 125mm에서 152mm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런 개량 전차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타스가 현지 시각 26일 보도했습니다. 타스는 러시아 국방부 소속의 제38 장갑자재 및 무장연구실험연구소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기사에서, 러시아가 T-14 전차에 152mm 대구경 활강포와 여기서 운용되는 주포발사 대전차 미사일, 열압력 포탄, 정찰 및 신호중계 드론 등을 연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형 주포는 6km 이상의 거리에서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으며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무인 포탑에서 운용될 것이라고 타스는 소개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존 T-14 아르마타는 물론 주포 및 장갑이 대폭 강화된 차세대 아르마타 전차를 중국과 분쟁이 진행 중인 인도와 베트남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인도는 최대 1,500대 규모의 신형 전차 구매 계획을, 베트남은 노후화된 T-55 계열 1,200여 대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차 도입 구상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수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은 이미 러시아에서 T-90 전차를 도입해 운용 중인 국가인데요. 이들이 T-14 전차를 대량 구매해서 국경지역에 배치할 경우에 중국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T-14 아르마타 전차, 러시아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전차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원래는 140mm 주포를 장착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무인 포탑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4세대 전차다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포를 그냥 T-90 이런 데 쓰는 125mm급의 활강포로 그냥 바꿨어요. 그래서 크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또 그럴 것이 러시아 군이 이 T-14 아르마타를 원래는 이 정규 기계화 사단에는 다 아르마타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포기하고 T-90MS로 T-90M으로 이제 바꿨죠. 그래서 아르마타 이거 생각보다 별론가?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러시아는 포기를 쪽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으르렁거리고 있는 인도, 그리고 남쪽에서도 중국하고 으르렁거리는 베트남, 이런 나라들에게 이제 팔아서 좀 돈을 좀 마련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인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T-90 전차 1,000대를 라이센스 생산했고, 그리고는 T-90M 이제 개량형이죠. 이 T-90M을 다시 484대를 다시 또 라이센스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중국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아준 전차, 인도 국산 전차 그거 전력 외로 치니까 인도는 그렇게 해서 이 T-14 아르마타를 추가 도입해서 완전히 그냥 중국에게 기갑전에서 압도적인 압승을 노리는 이런 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인도의 차기 전차에 우리 K2 흑표 전차도 한번 이렇게 대시를 했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었는데, 이 군수 지원 문제나 이 부품 호환성, 공용성 이런 문제 때문에 K2 이야기는 요즘 사실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K2가 인도에서 대량으로 판매가 되기를 끝까지 저는 기대를 해보겠는데, 어쨌든 이 아르마타에다가 포발사 미사일을 이제 장착을 하는데, 포발사 미사일은 오래된 기술이죠. 그런데 이 아르마타 152mm에 들어가는 포발사 미사일은 러시아 말로는 Fire and Forget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포발사 미사일은 끝까지 레이저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쏘고 그냥 다른 거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6km를 날아가는 동안 굳이 레이저로 계속 조준할 필요가 없다. 쏘고 그러면 이제 이 쐈을 때 최초의 이 라곤한 쪽으로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적전차도 회피 기동을 할 테니까 이제 이 포탄에 미사일에 달린 이 시크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유도해서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이런 Fire and Forget 방식의 미사일을 해서 훨씬 더
이 동시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152mm나 되니까 여기에서 정찰용 또는 통신 중계용 드론을 쏘겠다. 야, 이런 생각. 뭐 이렇게 되면 참 무섭기도 하겠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열압력탄을 또 만들겠대요. 열압력탄. 와, 이거 하면 완전히 그냥 전차 하나 그냥 뭐 싸그리 다 녹여버리는데, 이런 것까지 하겠다. 참 걱정이 되기는 되고, 뭐 이런 열압력탄이 우리 주변에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또 베트남 같은 경우도 T-55 전차를, 아주 구형이죠. 그걸 한 1200대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협력을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이스가 워낙 작고 또 오래된 거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해봐야 뭐 호박에 줄근 수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도 추가로 이 강력한 전차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베트남도 상당히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K2 전차를 판매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중국 주변에 중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이 강력한 전력을 가지는 것을 저는 환영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동부 지중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와 터키의 대립이 국제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와 이탈리아, 키프로스, UAE까지 분쟁 해역에 군사력을 파견해 대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그리스와 터키가 크레타 섬의 인근에서 대치 중인 가운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키프로스, UAE 등 여러 국가가 그리스를 지원해 터키를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을 파견했다고 BBC가 현지 시각 27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치는 이달 초 터키가 크레타 섬 인근의 해저 가스전을 탐사한다며 탐사선과 해군 함대를 파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지난 12일에는 그리스 호위함과 터키 호위함이 해상에서 충돌해서 터키 호위함 카말라이소가 대파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즉각 호위함 한 척과 헬기 탑재 상륙함 한 척, 라팔 전투기를 크레타 섬에 급파했고, 그리스와 연합체제를 갖췄고, 키프로스와 이탈리아 역시 호위함을 보내서 그리스, 프랑스 연합함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UAE는 크레타 섬에 F-16 블락 60 전투기 4대를 급파해서 그리스에 대한 지원 준비를 갖추고 있고, 이와 별개로 이집트도 해군 함대를 인근 해역에 보내 터키와 대치 중입니다. 이 해역에는 원유 17억 배럴과 천연가스 3조 4,500억 입방미터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인접국들과 다국적 에너지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며 다국적 연합군에 대한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유전과 천연가스를 둘러싼 분쟁이 자칫 국제전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1923년 그리스와 터키가 휴전을 하면서 체결한 협정에서 이 이스탄불을 터키가 가져갔죠. 그런데 그때는 이 바다에 대한 생각이 지금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이스탄불을 가져오는 그런 협상을 하면서 이 에게해의 수많은 섬을 대부분 그리스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섬이, 이 해당 해역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 섬이 그리스 본토로부터는 한 400km에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터키 본토에서는 2km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빤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는 억울하다 이거죠. 그리고 대륙붕의 원칙에 따라서 아니 터키 대륙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 대륙붕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거 전부 다 우리 거다. 그리고 우리 앞에 2km 지점에 있는 저 섬 때문에, 저 섬은 터키, 그리스 본토로부터는 500km 떨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인근의 바다가 니네들 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맞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너무나 많은 원유, 천연가스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 중국이 남해 구단선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산호초를 갖다가 인공섬으로 만들고 이런 짓을 하면서 이거 우리 영토야 라고 하는 것도 다 자원 때문입니다. 남중국해에 원유가 70억 배럴이 묻혀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요. 또 이 원유뿐만 아니고 천연가스도 3조 8천억 입방미터가 매장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해역에도 원유는 뭐 남중국해는 70억 배럴인데 여기는 17억 배럴, 훨씬 적지만 천연가스는 남중국해
하고 비슷한 3조 4,500억 입방미터니까 비슷해요, 남중국해하고. 그러니까 지금 터키하고 여기가 이제 으르렁거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왜 이 그리스 쪽에는 프랑스, UAE,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 같이 그리스와 협력을 하냐?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런 소속의 에너지 회사들이 지금 그리스하고 합동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터키 니들은 우리하고 계약한 나라가 아닌데 어디 감히 이제 이렇게 해서 돈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또 리비아에서도 역시 이제 동서로 분리가 돼서 리비아가 지금 싸우고 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부 쪽에 반군에게 이 이집트, UAE, 프랑스가 가세를 해서 여기도 역시 유전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우고 있고 역시 정부군 쪽에서는 터키가 가세에 있는데 터키는 리비아에서도 프랑스 또 UAE 이런 나라들하고 이집트 이런 나라들하고 싸우고 또 이 동부지중해 북쪽의 이 키프로스 인근에서도 역시 이 세 나라들하고 싸우니까 이거는 뭐 터키는 이 세 나라들하고의 일전을 거의 뭐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과연 이 세 나라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런데 또 이제 이 세 나라들 중에서 그 그리스와 프랑스는 같은 또 나토 소속입니다. 정말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모든 것은 돈 때문입니다. 어쨌든 돈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도 지금 뭐 오늘의 우방, 내일의 적. 지금 우방이니까 우리는 영원히 우방이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국제관계는 무조건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 바로바로 돌아서는 거.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는 거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로 그냥 단교했죠.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참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영국과 차세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유사한 성능의 암람 공대공 미사일을 구매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각 26일 일본에 대한 AIM-120C-8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했다고 에어크래프트 테크놀로지가 현지 시각 2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승인은 최신형 암람 C8, 일명 암람 D형으로 알려진 미사일 32발을 6,300만 달러에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일본에 암람 D형을 판매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암람 D형은 현재 우리가 미국과 우리 공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암람 C형의 100에서 120km 사거리보다 사거리가 월등하게 개선된 개량형인데요. 18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현존하는 서방제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 유럽의 미티어 다음으로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이 이 미사일을 왜 구매했냐 하는 것인데요. 당초 일본은 영국과 사거리 200km급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자국산 전투기와 F-35 계열 기체에 이 미사일을 통합할 예정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신형 미사일 개발과 배치에 앞서서 조속한 전력화를 위해 암람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일본은 향후 5년 이내에 서방 측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미티어와 암람 D를 모두 보유한 유일한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전쟁을 해본 국가와 전쟁을 해보지 않은 그런 국가의 차이점입니다. 전쟁을 해보지 않은 국가는 우리예요. 6.25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건 우리가 공격을 당한 것이지 우리가 전쟁을 기획한 건 아니죠. 제가 말하는 전쟁을 해본 국가는 전쟁을 기획해본 국가입니다. 북한도 전쟁을 기획한 국가죠. 우리는 뭐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그걸 뭐 우리는 너무나 천하태평한 그런 국가죠. 마치 조선처럼. 그래서 제가 F5 개량 필요하다, F4 개량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조선처럼 그냥 DNA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니 곧 퇴역할 건데 왜 돈 들여서 거기다 돈을 들여서 개량을 해? 곧 퇴역할 건데 말이 돼? 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러지 않죠. 자, 미티어를 사거리 200에서 250km 되는 이 가장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 미티어를 영국과 공동 개발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티어의 바디에다가 일본의 이제 센서를 집어넣어서 미사일을 더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 F-35를 도입을 했는데 이 F-35를
최강의 전력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싶죠. 그런데 이 미티어를 딱 F-35에 장착을 하면 개량형 미티어를 훨씬 더 좋은데 문제는 이 미티어가 몇 년 걸리겠죠. 그 사이에 최강의 전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발에 200만 달러 가까운 이 암람 D형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건데 32발 6,300만 달러지만 이건 저는 초도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말 이 전쟁을 해본 국가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국가들은 항상 최상의 전력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죠. 아유 요거 좀 있으면 퇴역할 건데 여기다 왜 돈 투자해. 그 좀 있으면이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걸 우리는 에이 뭐 좀 있으면 퇴역할 건데 F5 뭐 KF-X 나오면 퇴역할 건데 KF-X 10년 남았어요. F5 10년을 더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개량하자 이야기하면 저 신이거든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조선 DNA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대국 되려면 그런 DNA 버려야 됩니다. 항상 최상의 전력을 유지하는 이 개량 우리 해야 되고요. 일본, 저는 뭐 일본 대단히 싫어합니다만은 이렇게 최상의 전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노력 우리 본받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